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한국 사회의 정말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5명. 와, 이게 OECD에서 유일하게 1.0 미만이라고 하고, 또 당장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런 어떤 거대한 인구 변화가 지금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 또 엄청난 가계부채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에너지경제신문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랑 구버 보고서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뭐랄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느낌으로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면요. 핵심은 역시 인구 변화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 또 사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그 연쇄 반응, 이걸 봐야 하거든요. 연쇄 반응이요? 네, 예를 들어 주택 수요 감소, 특히 이제 지방 소멸, 이게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요. 또 건설업 위기, 그리고 GDP 대비 92%가 넘는 OECD 4위 수준의 가계부채. 92.1%였죠. 정말 높네요. 네, 엄청나죠. 이런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복합적인 구조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자산이나 미래 경제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점들을 좀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인구 절벽 현실부터 볼까요? 와, 이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통계청 전망 보니까 이대로 가면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대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당장 광주만 해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이제 6곳밖에 안 남았고 최근 3년 동안 없어진 초등학교만 58곳이라고 하니 어휴. 맞아요.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는 문제죠. 네. 이건 그냥 집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이걸 알리는 신호 같아요. 강력한 신호. 정합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구가 준다, 이걸 넘어서서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될 그 미래 세대가 급감하는 거니까요.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부터 타격이 오고 있는 거고요. 지방부터. 네. 건설업 경기 지표인 BSI라고 있잖아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인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아, 정말요? 네. 생산, 고용, 다 안 좋다는 거죠. 특히 지방 미분양, 이게 심각해요. 전체 미분양의 한 75% 이상, 그리고 준공호 미분양,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80%가 지방에 있어요. 80%나요? 와, 그럼 건설사들은 정말 그렇죠. 태양건설 워크아웃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중견건설사들도 법정 관리 신청하고 이러다 정말 연쇄부도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지역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대책을 내놓긴 했던데 시장 반응은 좀 싸늘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자기 자본 비율 높이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비판도 많고요. 이러다 골든타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바로 가계부채. 맞습니다. 그 문제죠. 서울 집값이 고점 대비 90%까지 회복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럼 또 영끌해서 집 산 분들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GDP 대비 92.1%라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소비를 완전히 짓누르는 거죠. 네, 과거랑 좀 패턴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빚이 들면 소비도 같이 좀 늘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런데 이제는 완전 반대예요. 빚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빚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군요. 그 기사 보니까 연봉 1억 원인 직장인도 월 이자가 150만 원이 넘어서 장보기도 망설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참.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사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인구 감소,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이게 서로 막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악순환이요? 네, 인구가 줄면 장기적으로 집 살 사람이 주니까 지방 부동산부터 무너지고 이게 또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고 동시에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 갚느라 사람들이 돈을 못 써요. 그럼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요. 아,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도권이랑 지방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 양극화. 이건 그냥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는 이미 빈집이 800만 채가 넘고 앞으로는 뭐 최대 2천만 채까지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예측이 있죠. 우리에게도 좀 경고음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거시지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 또 주거 안정, 미래의 어떤 경제적 기회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정부 대책들이 물론 나오고는 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사실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좀 근본적인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정말 한국 사회가 인구, 부동산, 가계부채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이게 정말 큰 숙제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그냥 기존 정책을 조금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이런 걸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성장 모델 자체를 다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좀 혁신적인 접근법 혹은 집이라는 것을 꼭 소유해야 하는가 뭐 이런 관점의 변화 같은 거요.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